자, 안녕하십니까. 곽동영입니다. 오늘은 가짜 공부, 진짜 공부 뭐 이런 거를 선생님이 나란히 대칭으로 띄워놨는데요. 방학이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공부를 얼마만큼 해야 성적이 오르는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는 맞게 하고 있나? 아니면 뭔가 부족한 것이 없는가? 이런 걸 물어보시거든요. 그런데 3월 모의고사에서 기존의 10월 모의고사보다 성적이 올라가는 공부와 절대로 웬만해서는 운의 영향 없이는 오르지 않는 공부가요. 판별하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힘들매 정도예요. 힘들무 정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할 만한 공부. 그래도 이 정도는 견딜 만한 공부. 괜찮아, 할 만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사실 그러면 웬만하면 거의 절대로 발전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달리기랑 똑같습니다. 공부는요, 저는 이제 러닝을 굉장히 좋아하는 운동이라서 러닝을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러닝과 웨이트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상반된 두 가지를 좋아해. 근데 힘들매 정도가 왜 이게 러닝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냐면요. 공부는 어차피 등급이라는 거는 퍼센티지가 있기 때문에 상대평가거든. 내가 100명 중에서 상위 4명 안에 들면 1등급인 거고 10명 안에 들면 몇 등급인 거고 20명 안에 들면 몇 등급인 거고 등급이라는 건 어차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런데 달리기라고 생각을 하면요. 내가 지금 한 4에서 5등급 정도 나와. 그렇다라고 하면요. 난 사실은 중2 정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정시나 수능 성적이 필요한 친구들 중에서는 거의 맨 뒤에서 뛰는 거나 다름이 없죠. 그렇죠. 사실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이제 특기 같은 것들로 해서 취업 같은 것들을 일찍 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능 등급이 그닥 그렇게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실제 수능 등급이 필요한 학생들 중에서는 거의 최하위에서 이제 뛰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좀 쓴소리 합시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요, 여러분 달리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맨 뒤에서 이제 지금 달리고 있어.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좀 빨리 뛰고 싶어. 그리고 내가 등수 올리고 등급도 올려가지고 내가 3월 모의고사 때는 한 두세 등급 올리고 싶거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제일 좀 이건 진짜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학 기간 동안에 열심히 공부하며 성적이 오르는가? 꼭 다 오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달리기랑 마찬가지로 남들이 다 뛰고 있는데 내가 그냥 뛰면 어때요? 상대적인 내 등수가 유지가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남들 다 뛸 때 내가 평소 때 해왔던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뛰면요. 등수가 왜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나와서 말해. 나는 열심히 공부했는데 겨울방학 때 진짜 곽동희 선생님 인강도 듣고 열심히 했는데 곽동희 선생님 인강 듣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왜 안 오릅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게 미안하지. 일단은 나 습관적으로 이렇게 허리가 금방 숙이면 안 되는 타이밍이잖아. 근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나한테 나는 좀 그런 사람이야. 근데 하기만 했기 때문에 안 올라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성적이 올라가려면 달리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저기 내 앞에 뛰고 있는 애들 내가 저 정도까지 가고 싶으면요. 저 정도 집단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5등급인데 지금 3등급까지 올리고 싶거든? 그러면요. 일단은 내 앞에 뛰는 애보다 내가 빨리 뛰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을 따라잡고 내가 제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달리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체력장 할 때 내 앞에 뛰는 사람은 보통 나보다 성실하게 꾸준히 먼저 뛰기 시작했던 애들이거든. 나보다 보통 체력도 더 좋아. 근데 걔네들을 내가 따라잡는다고 생각해봐. 이번 겨울방학 때 방법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 어떤 방법이 있냐? 죽을 만큼 힘들게 빡세게 뛰어야 돼요. 이 정도면 내가 버틸 수 있다. 이 정도는요. 가짜 공부예요. 이거는 가짜야, 가짜. 안 올라. 어차피 그렇게 해봤자 공부 코스프레. 신용. 예. 근데 선생님 제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내가 3등급 하고 싶으면 보통 3등급 나온 애들보다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제 애들이 착각하는 것도 하나 있어. 선생님,
그래서 제가 3등급 나온 애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안 올라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가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해놓고 지금 노는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해왔던 모든 공부, 즉 사이의 간격, 이걸 따라잡아야 돼. 즉 이렇게 두 명이 막 뛰고 있어. 이렇게 두 명이 뛰고 있으면요. 얘가 이 정도 속도로 뛰고 있어서 내가 이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도 이 사이에 벌어진 간격을 따라잡아야 앞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하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를 고생을 해줘야 돼. 그냥 고생을 하면 안 돼. 개고생을 해줘야 돼. 그냥 내가 무의식 중에 왈왈 소리가 나올 정도로 개고생을 해줘야 된다고. 그래야 변해. 근데 이제 공부하다 힘들 때마다 생각하세요. 아, 이게 다 업보다. 내가 전생은 아니지. 중3 고1 고2 때 공부를 안 하고 게으름뱅이처럼 많이 놀러 다니고 죄를 많이 지어서 지금 공부를 하려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생각하시고 방법은 한 가지야. 지금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열심히 해서 따라잡아버리면 돼. 할 수 있어. 근데 힘들어야 돼. 그래서 극단적으로 시간을 아껴야 돼. 극단적으로 시간을.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 적당히 내 체력에 맞춰서 내 속도에 맞춰서 뛰면요. 그 상대적인 위치가 유지가 돼. 얘는 여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이렇게 가. 그러니까 3월 달에도 얘는 3등급이고 나는 계속 5등급인 거야. 얘는 1등급이고 나는 3등급인 거야. 못 바꿔. 그래서 그 더 빠른 속도로 뛰어야 돼. 더 빠른 속도로 극단적으로. 밤에 잠은 자되 갖고 있는 시간 전부 다 때려박고 선생님 제가 주말에 스카 가서 공부하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 아침에 문 여는 시간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이틀 연속 약속 다 깨고 없애야 돼. 그냥 공부 왜 다른 그런 거 가지면 안 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선생님도 막 수학 80점 만점에 30점 맞고 영어 80점 만점에 막 40점 50점 맞고 4등급 5등급 때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대 경영정시나 경찰대 합격 의대 장학생까지 뚫고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냥 진짜 하루 종일 때려치고 싶고 내가 입시 성공하면 지금 수학 문제집을 내가 고이 싸가가지고 내가 고기 구워 먹겠다. 캠프파이어 해버리고 싶을 정도였어. 내가 그거 진짜 막 얼마나 신날까 그 상상만 했어. 그 도서관에서 주말에 공부하다 보면 우리 도서관 내 열람실 2층이었거든요. 2층 창문 열고 뛰어내린다고 해도 건장한 청년들, 고등학생들은 안 다쳐. 나 무슨 상상을 했냐면 소리 지르면서 열람실을 뛰어나가가지고 가로질러가지고 으악 하면서 창문 밖으로 점프해가지고 운동장에 탁 착지한 다음에 그대로 교문 밖으로 뛰쳐나가는 상상을 상상만 하루에 12번도 넘게 했어. 우리 학년주임 선생님한테 그 당시엔 몽둥이로 맞을 때거든요. 물론 걸리면 뒤지게 맞았겠죠. 그래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문 여는 시간에 제일 먼저 가고 크리스마스. 맞아. 이번 주에 크리스마스 있잖아. 수험생 때 크리스마스 때 한 번도 친구들이랑 놀아본 적 없어요. 그냥 공부했어요. 공부 시작한 뒤로는. 왜냐? 지금 힘들지 않으면 내년에 더 고통스럽다.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때 해놓지 않으면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할 수가 없고 하기 싫은 일을 하기 싫을 때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고 싶으면요. 사실 요즘에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메가스터디 얼마나 좋아요. 한 달에 한 5만 원꼴로 해가지고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강사님들 강의를 다 볼 수 있다. 시스템적으로는요. 어떻게 보면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는 우리는 막 나쁜 사교육의 범죄에 넣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나쁜 사교육의 범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교육 평준화예요. 우리는 저기 뭐 대한민국 어디 오지에도 인터넷만 연결되면 전부 다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 곧 스타링크 서비스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든지 메가스터디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시스템 얼마나 좋아. 그리고 교재들도 강사들이 얼마나 선생님 포함해서 설명 잘해주셔요. 그러면 이제 시스템이 갖춰진 상태에서는 끈기, 뭐 도끼, 그 사람의 의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으면 따라잡아야 되는 상황이면 지금 힘든 게 정상이에요. 어디 편하려고 그래. 거저 먹으려고. 세상이 만만하냐?
호락호락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그래서 달리기랑 똑같아서 나보다 앞에 뛰고 있는 친구보다는 내가 빨리 뛰어야 돼.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 지속해야 그거를 버텨내야 이 간격을 따라잡을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 찬스가 또 있다. 얘가 잘 뛰다가 갑자기 방황을 하거나 쉴 때 있어. 예를 들면 크리스마스 때 놀아. 이때 안 멈추고 뛰어버리면 조금 더 빨리 따라잡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따라잡아줘야 돼. 근데 그걸 우직하게 결과 나올 때까지 한 3에서 6개월 정도? 과목별로 공부하는 방법은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지금 강의 듣는 인강 선생님들께 여쭤봐. 예, 메가스터디에 있는 선생님들 누구 하나 빼놓을 거 없이, 빠질 거 없이 여러분들 정도 1등급 맞게 하는 거는 일도 아니야. 그게 가능하니까 여기서 강의 간판 걸어놓고 수업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 듣는 선생님들 신뢰하고 방법은 직접 물어보셔요. 다만 멘탈적인 부분에서 하는 얘기인데 이왕 공부를 할 거면 내가 항상 하는 얘기인데 개고생을 해. 그리고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 3월 달에 진짜 확실히 성적 오르는 방법은 진짜 딱 한 가지야. 힘들어야 돼. 그러니까 힘듦을 넘어서 고통스럽다. 그 대신에 건강을 해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은 자야 돼.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 딱 자고 일어나는 건 필요해. 근데 그 외 시간을 다 올인해서요. 힘듦의 정도가 약간 괴로움 정도까지 가야 돼요. 이거를 최하 3에서 6개월. 그 기간 동안에 지금까지 못했었던 거 싹 다 털고 약점을 보강하고, 예를 들면 이번 겨울방학 때 영단어 좀 보강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겨울방학 때 영어 단어장을 최하 3번 이상씩 10번씩은 봐야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약간 선을 넘는 그런 프로그램과 노력.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공부 좀 더 해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번 겨울방학 때 수학 내가 선생님 인강 듣기로 했던 거 내가 그 오답 정리 포함해가지고 5번 넘게 돌려봐야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약간 변태처럼. 이번에 평가원 교육청 국어 모의고사를 내가 이번에 겨울방학 때 30회를 독파해버려야지. 완전 분석까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그런 정도의 뭔가가 유의미한 뭔가가 있어야 한 방 탁 바뀌어요. 여러분. 공부 찌끔찌끔 막 코딱지만큼 막 이렇게 막 이 코딱지보다 더 조금 해가지고 성적이 안 하고 모르겠다. 진짜 그걸 차라리 누가 여러분한테 밥을 그만큼 준다고 하면 화낼걸? 이것밖에 밥을 안 주냐고 하면서. 조금 하니까 조금 오르지. 그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툭툭 치면 아파요? 티도 안 나지.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하면은 나중에 성적이 티도 안 나는 거야. 내가 공부를 하긴 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야. 이왕 공부를 딱 해가지고 변화를 주기로 했으면 그 묵직한 오한마를 딱 꺼내가지고 예? 예, 한 5kg, 10kg짜리 정도 되는 뭔가를 꺼내가지고 여러분 진짜 콘크리트 벽을 때려서 부숴버린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맡고 있는 뭔가 장애물이 사라져. 절대로 공짜로 안 사라져. 나도 이제 굉장히 선생님은 흙수저도 아니고 완전 모래수저에 가난한 집 아들이었어요. 완전 산골 오지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막 경찰대, 서울대 경영학부 빵빵빵빵 뚫고 올라오는 여기까지 오는 그 여정 중에요. 항상 기적적으로 빵빵 성장했을 때는 어떤 때였냐면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든 시기를 한 못해도 몇 달에서 몇 년 정도 보낸 뒤에 그런 시기가 왔었어.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힘이 들지 않은 공부는 가짜예요. 여러분. 괴롭지 않은 공부는 가짜. 신용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보상을 못 줘요. 지금 할 만하다 생각되면 더해. 계획에 더 때를 박아. 그리고 숨 막힌다. 이거 내가 이걸 진짜 다 할 수 있나? 이게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 들 만큼 여러분들이 한계를 체험을 해보면 그 한계가 또 확장돼. 그러면서 그릇이 더 커져. 그리고 실력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같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양도 더 많아져. 그러면서 더 발전해. 지금이 제일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이. 왜냐면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시기잖아. 그러니까 완전히 공부 제로 베이스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롭죠. 영어 단어장도 한 3권 정도만 외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영어 독해 그렇게 안 힘들거든. 근데 이제 막 시작하니까 그냥 온통 문제집 보면 모르는 단어 천지지. 그리고 구문 독해집도 한 3-4번 정도 반복 돌리고 나면 특이한 문형이 없으니까 거의 쭉쭉 읽히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작하니까 어렵지.
이해해. 지금 시기가 제일 힘들 때야. 근데 이번 겨울만 지나버리면 3월달부터는 이렇게 안 힘들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도전하시고 늦은 것도 없어요. 이번 겨울방학 잘 보내면 늦지 않아. 근데 이제 3월달, 5월달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때는 수능 때까지 남은 기간 안에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정해져요. 한계라는 것이 생겨요. 근데 아직까지는 다행히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여러분. 희망을 갖고, 우리 메가스터디를 벗삼아, 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괴롭지 않은 공부는 다 가짜야. 가짜라고. 이왕이면 진짜 공부를 하세요. 하루에 영어 단어도 찔끔찔끔 2, 30개가 아니라 그냥 100개, 150개, 200개! 이런 식으로 하라고. 알겠어요? 그래야 여러분 실력이 빵빵빵 올라갑니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땡큐.